안녕하세요. 시사몽땅입니다. 하나디펜스의 K9 자주포에 이어 한국의 T-52, 인도 땅을 밟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산업의 고등훈련기 겸 경공격기인 T-50 골든이글이 인도 공군의 기본 중등훈련기 임대 사업의 유력한 후보로 거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 공군은 총 20대를 임대할 계획이 있으며 현재 체코제 L-37NG와 카이의 T-50TH가 유일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항공산업 전문 매체인 아라비안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일에 인도 공군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인도 공군 조종사 양성을 위한 기본 훈련기 최소 20대를 리스하기 위한 정보 제공 요청서에 해외 기업들로부터 엄청난 수의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인도 공군과 국방부와 협의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옵션은 열려있고 인도 기업과 갈지 아니면 수입할지는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보 제공 요청서에는 인도 기업을 우대하겠지만 외국 기업의 참여도 권했습니다. RFI는 조종사 집중훈련을 위해 하루 4회에서 6회 출격할 수 있는 항공기를 원한다고 특정했습니다. 선정된 항공사는 항공기 대여 기간 중에 정비를 하고 조종사 시뮬레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첫 임대기간은 3년에서 4년이지만 임대기간은 2년씩 연장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 공군은 현재 2인승 훈련기인 스위스제 필라투스 PC-7과 호크 132 고등훈련기 등 260여 대의 훈련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내구 수명 도달 등으로 극심한 훈련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종사가 부족한 인도 공군은 조종사를 키워내야 하지만 훈련기 부족으로 인해 항공기 조종사를 키워내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아라비안 에어로스페이스지는 인도 공군에 승인된 조종사 수는 4,239명이지만 현재 인도 공군의 조종사 수는 3,834명으로 405명에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 방위사업 청격인 국방조달위원회는 지난해 8월에 기본 중등훈련기 106대 조달을 승인했습니다. 당초 인도 공군의 계획은 스위스의 필라투스 PC-7을 추가로 주문하는 것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필라투스의 제조회사가 부패 혐의에 휘말려 훈련기 도입 사업은 보류되었습니다. 현재 이 스위스 회사는 뇌물 혐의로 인도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 공군은 인도 국영항공기 제조사인 힌두스탄 항공이 생산 중인 힌두스탄 터보 트레이너기인 HTT-40을 도입하려 했지만 HTT-40이 인도 공군에 인도되려면 앞으로 3년에서 4년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사용되는 훈련기는 임대를 선택했다고 아라비안 에어로스페이스는 전했습니다. 인도 소식통들에 따르면 인도 공군은 현재 체코 항공기 제조사인 체코 에어로보드코디가 생산한 L-39NG를 검토하고 있지만 한국의 카이도 인도 공군의 T-50TH 골든이글에 대한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카이가 어떤 제안을 했는지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이 기사에 비춰보면 카이 측이 인도에 유리한 조건을 내건 것으로 보입니다. T-50TH는 카이가 개발한 T-50 고등훈련기의 태국 수출형입니다. 납품은 2019년 2대를 시작으로 2020년 5월까지 이뤄졌으며 항공기와 함께 지상지원 장비와 수리 부속 등도 계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코의 에어로보드코디도 항공기 서비스 및 금융 솔루션 제공업체와 L-39NG에 대한 장기 리스가 가능하도록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L-39 알바트로스 단저형과 복저형 훈련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다목적 첨단 제트 훈련기인 L-39NG는 윌리엄스 인터내셔널의 터보팬 엔진을 탑재해 음속의 절반 수준인 최고 속도 시속 775km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내부 연료 탑재량은 1.45톤이며 항속거리는 2,590km입니다. 상승 한도는 38,000피트이며 공기흡입구가 날개 위에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L-39NG는 무장도 할 수 있으며 동체 외부 5곳에 무기 장착대에 공대지 로켓과 레이저 유도 폭탄, 적외선 미사일 등 최대 1.2톤의 무기를 달 수 있으며 동체 하단에 설치될 무장 파일런에는 기관총 포드나 정찰 포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 공군의 훈련기 임대 사업과 더불어 최근 인도에 주목할 만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도 육군은 경전차와 차기 전차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서를 발행한 데 이어 최근에는 차기 보병 전투 차량 도입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서도 발행했습니다. 인도 육군은 구소련제 보병 전투차인 BMP-2를 러시아의 라이센스를 받아 인도 내에서 제조하여 2,000대 이상의 BMP-2를 운용하고 있지만 최근 노후화된 BMP-2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차기 보병 전투 차량 도입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서를 발행했습니다. 인도 육군은 BMP-2를 대체하기 위해 20년 전부터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의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인도의 국방과학연구소인 DRDO는 BMP-2를 대체하기 위해 기술 시연 차량인 아브하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인도의 차기 보병 전투 차량의 개발은 인도 정부와 민간 업체들이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여러 제안이 제시되었으며 초기 수치는 최대 3,000대의 차량을 100억 달러의 가격에 구매할 것이라고 인도 정부는 말했지만 이러한 제안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심해지자 인도는 노후화된 BMP-2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차기 보병 전투차는 표준 버전과 지휘통신 버전, 정찰 버전 등 3가지 버전으로 구성되며 인도 육군은 총 1750대의 FI-15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3가지 버전으로 구성된 차기 보병 전투차의 공통점은 30mm 기관포와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했다는 점이며 표준 사양은 승무원 3명의 병사 8명, 지휘통신 사양과 정찰 사양은 승무원 3명의 병사 4명을 탑승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가장 주목할 점은 인도 육군이 차기 보병 전투 차량의 무인기 운용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육군은 전장의 대세가 된 무인기를 차기 보병 전투차에서 활용하기 위해 1시간의 채공 시간을 가진 정찰용 수직이 착륙 무인 항공기를 한 대 탑재해 전장에서 수집한 전장의 상황을 전투 차량과 자주포 및 공격 헬기 등 다른 전력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표준 버전과 지휘통신 버전에는 이동 중인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배회형 UAV의 탑재를 요구하고 있으며 배회형 UAV에 탑재된 EOIR 센서가 수집한 정보도 전투 차량 전체에서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인도 육군이 도입할 예정인 1750대의 차기 보병 전투 차량에는 모두 UAV가 탑재돼 있다는 의미이며 하늘에서 수집한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적의 전투 차량의 시계 밖에서 대전차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의 주력 전차와 만나더라도 배회형 UAV로 그대로 공격할 수 있어 먼 거리에서 안전하게 대처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배회형 UAV는 최근 몇 년 동안 정찰과 공격의 수단으로 많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배회형 UAV는 일반적인 정찰 드론보다 훨씬 작으며 지형에 가려진 표적도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지난해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에서 아르메니아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 이스라엘제 배회형 UAV를 광범위하게 사용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에 인도군도 배낭에 들어갈 수 있는 파이어플라이라는 이스라엘제 배회형 UAV를 구매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덧붙여서 인도 육군은 차기 보병 전투 차량의 도입 시기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정보 제공 요청서에 응하는 업체는 계약 체결 후 2년 이내에 75대에서 100대의 차기 보병 전투 차량의 공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행된 정보 제공 요청서는 차기 주력 전차 사업과는 다르게 인도 기업만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 업체가 해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인도의 차기 보병 전투 차량 사업에 도전하는 것에는 특별한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350대를 도입하는 인도의 경전차 프로그램과 1700여 대를 도입하는 차기 주력 전차 프로그램에 이어 이번에 차기 보병 전투 차량 도입 프로그램 역시 해외 업체들의 수주 경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인도의 차기 보병 전투 차량 도입 프로그램에 한국의 업체들도 관심을 가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외 언론에서는 UAV와의 연동 기술이 탁월한 이스라엘 업체가 인도의 현재 업체와 손잡고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라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을 시도하고 있는 인도에 한국이 얼마나 참여하게 될지 기대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사몽땅이었습니다.